오늘 훅뉴스에선 어떤 뉴스의 이면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난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 이번 주 어제 그제 국정조사 청문회 열렸죠. 그 가운데 한 장면 가져와 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속칭 말하는 필러라든지 아니면 보톡스라든지 이런 성형 시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필러 시술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제 청문회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의료진들 대거 불러서 이런 질문들 했어요. 네,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대체 뭘 했냐. 그게 주된 물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일부에선 청문회가 대통령 속옷까지 들켰다. 즉 사생활을 캤다. 그래서 조속한 청문회다. 이렇게 hir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청문회 통해 밝혀진 세월호 7시간 관련한 7가지의 중요한 단서들을 살펴보고 남은 과제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7가지의 중요한 단서. 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밝혀진 건 없어요. 네, 그렇죠.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7가지의 단서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 이 말씀. 사실 이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 탄핵의 주된 사유 중에 하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물어야 할 텐데 자, 하나하나 단서들 들여다보죠. 우선 그동안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청와대가 적극 해명하지 못했죠. 말 못할 사정이 뭐냐 했을 때 당일 대통령이 성형 시술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실제로 성형에 상당히 관심을 보인 사실이 이번 청문회 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인지 아닌지를 확정하진 못하지만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단서로 잡았다. 그렇죠. 성형외과 비선 의사였죠. 김영재 씨가 확인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얼굴이 많이 그 비대칭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수술은 절대로 여기 의료 시스템이나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붓기도 오래 가고 그다음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술은 한 적이 불가능하다고. 없다는 겁니까? 시술을 한 적은 없다는 겁니까? 네네. 대통령이 시술을 문의는 했는데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근데 세월호 당일은 아니더라도 보름 뒤에 대통령이 성형시술 받았다는 거는 거의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두 번째 단서인데요. 그렇죠. 지난달 제가 이 시간에서 대통령이 눈 주변 지방 제거 수술 받은 흔적이 있다. 이렇게 성형 의혹을 처음 제기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눈 밑뿐만 아니라 오른쪽 입꼬리, 한자로 팔자 모양 주름 있죠. 이거를 없앤 사실도 이번에 추가로 드러났죠.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대통령 얼굴에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사 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네. 필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월호 참사가 나고 보름 뒤? 그렇습니다. 보름 뒤. 그러니까 수색이 한창일 때 필러 시술을 받았다. 성형 시술을 받았다 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확인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미용에 좀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면 세월호 당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진짜 그날 성형 시술을 받았는지는 가려내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대통령 담당 의사들은 이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다. 이렇게 청문회 때 전부 부인했었고요. 그리고 당일 행적을 증명해주는 증거들도 제출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증거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남는 세 가지 경우 뭡니까? 당일 시술이 없었다면 전날 밤에 시술 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의무실 간호장교도요. 이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에게 의료용 가글을 전해줬다고 했거든요. 민주당 손혜원 의원 음성 들어보시죠. 이 의료용 가글은 주로 필러를 할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입이 마비가 돼서 양치를 못할 때 그때 주로 쓰라고 의사들도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의심할 만한 그런 예라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 세월호 참사 전날 밤 의료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 찾지 않던 가글을 당일 오전에 찾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탐색을 할 때 그날 7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날 7시간 그리고 세월호 당일 밤 7시간도 대통령이 뭘 했는지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비선 의사 말고 제3의 비선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들으신 성형외과 의사 이야기는요. 비선 성형외과요. 자신은 칼로 하는 성형의사라서 비대칭은 못 잡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른 성형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 그럼 제3의 비선 의사도 아니라면 세 번째 경우는 뭡니까? 성형 시술 가운데 필러 주사의 경우는요. 시술이 간단해서 주사를 잘 놓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시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 가운데 주사 잘 놓는다는 조모 대위가 있거든요. 이번에 청문회 증인으로 안 나온 조모 대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용의선상에 올려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경우도 전부 단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성형 얘기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성형 말고도 대통령이 마약 성분의 프로포폴 같은 걸 맞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라서 세월호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청와대가 터무니없이 많은 주사제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서 생긴 의혹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치의건 자문의건 비선의건 아니면 간호장교건 누구도 대통령에게 당일 주사 놓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혹시 대통령 스스로 주사 놓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게 하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게 6번째 단서입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나요? 그제 이 돌발적으로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이 청문회 엑스맨 내부의 적이라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있죠. 예. 이분이 김상만 의사를 상대로 한 신문에서 나온 말인데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무튼 그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주사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다 확인하고 설명 다 해드리고 직접 해드렸습니다. 간호장교한테? 아니, 간호장교가 아니라 그분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분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주사 놓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줬다? 네. 야, 근데 아무리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해도 대통령이 자기 팔에 직접 주사 놨다고는 상상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마지막 단서 그럼 뭡니까? 7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서인데요. 바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근태입니다. 근태라는 건 근무 태도. 네네. 조직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바로 근태죠. 그렇죠. 주변에 근태 나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느 곳이나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있죠. 그런데 박 대통령 역시도 세월호 당일 근태가 불량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 통해 밝혀졌습니다. 아하. 이용주 의원의 김장수 전 안보실장을 상대로 한 신문 준비됐으니까 들어보시죠. 그 당시 아침 상황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관저하고 집무실 두 군데로 보낸 게 맞습니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집무실에 있는 게 확인이 됐으면 집무실을 보냈을 것이고 관저에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관저를 보냈을 것인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양쪽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세월호 당시 상황 보고를 집무실하고 관저 네. 양쪽으로 보냈다는 건데 이것과 근태와 무슨 상관입니까? 만약 세월호 당일 북한이 침략이라도 해왔다고 하면 쳐보죠. 그러죠. 안보실장이 대통령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아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게다가 보고를 올린 당시는요. 오전 10시 무렵이기도 했거든요. 오전 10시면은 당연히 집무실에 있어야 하는데 근무 시간에도 대통령이 집무실 정위치 안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한마디로 재택근무를 했다는 건데. 아니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날 하루만 출근을 안 했던 걸까요? 그날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청와대 조리장인데요. 그렇죠. 퇴직한 조리장 한상훈 씨의 언론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에는 그냥 일요일이건 뭐 평일이건 비서관회의나 무슨 뭐 국무회의 외 일정이 없을 때는 거의 뭐 관저에 계시니까 그래서 세월호 그날도 관저에 계셨기 때문에 그 말을 처음에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국민들은 왜 평일에 출근 안 하고 관저에 있냐. 그 말을 못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평일에 그 시간에 네. 왜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느냐, 관저에 있느냐, 왜 침대에 머물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해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숨긴 게 아니냐라고 이 조리장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아하, 거죠. 그래요. 실제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달 11일까지 예. 대통령의 일정을 상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특히 수요일의 경우 일정을 잡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모두 43일 동안 아무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취임 이후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모든 수요일을 분석했을 때 43일, 43개의 날 동안은 일정이 하나도 없었다, 수요일 날. 그렇습니다. 그럼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을 땐 뭐 합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일정 잡지 않는 날 미용시술 같은 거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예. 아니면 뭐 TV를 보지 않았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TV요? TV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음성 들어본 청와대 조리장 그분 말에 따르면요. 예.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혼자서 식사하면서 TV를 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TV 드라마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 전부터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름 길라임을 차움병원에서 이용한 것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도 좋아한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빈 좋아한다. 그 시크릿 같은 데 나온. 예. 진짜로 대통령이 좋아했을까요? 그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현빈은 해병대 제대 이후에 저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예. 작년에는요. 현충일 날 박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추모 헌시를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현빈이 이번에 촛불 집회 나오면 박 대통령이 즉각 퇴임할 거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죠. 네. 오죽하면 대통령이 드라마에 빠져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까 싶은 참 기막힌 상황이네요. 청와대가 7시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언론의 의혹이 보도가 되면 그건 안 했다고만 말을 하고 뭘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히 그때 뭘 했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단서로 삼을 만한 7가지를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특검이 이제 진상을 규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오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세월호 사고가 다른 날 터졌어도 결과는 비슷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참담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알아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평소 근무 태도를 보면 그날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4년 4월 16일에만 그 7시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혹시 4년 내내 7시간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건 아닌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